안녕하세요. 데이터 노우즈 죽주빈입니다. 오늘은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죽주 우순위 청약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미기아분 자녀 세대에 대해서 좀 추첨을 할 수 있는, 흔히 어떻게 보면 좀 대박이라고 요즘 말하고 있는, 통장 없이 아파트가 당첨될 수 있는 이런 좀 기회가 있어서 쭉쭉 미계약 세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요. 더불어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오늘 좀 네이버 실검에도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같이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편집장님, 편집장님,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네. 지금 쭉쭉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예, 어떻게 좀 생각이 드세요? 이게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오늘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막 경쟁률 오늘 제가 5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촬영한 시점이 오후 3시 37분이네요. 그럼 이제 한 1시간 23분 정도 남았는데 네, 그 안에 되실 분들은 줍줍이님 말씀을 듣고 뭐 같이 한번 청약을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오늘 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네. 이거- 네. 이 서울 아크로 포레스트를 노드뷰로 봤을 때는요, 한창 공사 중인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외관 공사는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네. 지금 현재 고급 아파트답게 공법 자체가 좀 틀리게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아파트들은 이제 시멘트로 해서 골조가 위로 올라가는 반면에, 이런 아크로포레스트 같은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해서 하나하나씩 좀 공사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면 이렇게 또 층별로 해서 한 층 한 층씩 쌓아 올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옆에는 업무시설인 D타워라고 해서, 대림에서 업무시설 명칭을 D타워라고 좀 붙이긴 해요. 업무시설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또, 네, 그 아케이드라고 하죠. 상가들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숲역에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서울숲역만큼의 지금 현재 도보로 한 10발자국 정도 해서 서울숲이 또 바로 옆에 정문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도보로 서울숲 전체, 서울의 심장이라고 하죠, 서울숲이. 여기를 왔다 갔다 거닐면서 놀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갤러리아 포레라는 곳이 한때에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고급 아파트라는 그런 좀 명성이 있었어요. 여기 연예인들도 좀 많이 살고 있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 동네 자체에 대한 분위기는 좀 고급 아파트가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리고 지금 이 지도로서는 안 보이는데요. 트리마제라는 아파트가 또 있어요. 네, 트리마제라는 아파트는 참고로 한강 조망을, 영구 조망을 또 끼고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또 많이 알고들 있는, 서울에서는 많이 알고들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이 아크로포레스트에서 아크로라는 거는 대림에서도 그 주거에서는 좀 상위 브랜드에 속해요. 원래 기존에 아크로 하면 오피스텔의 개념이 좀 강했는데요. 이 편한 세상하고 아크로라는 이제 주거 브랜드가 별도로 형성되면서요. 이 편한 세상보다도 이제 아크로포레스트가 건축 공사비가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크로라는 이 명칭의 특징은 보통 한강변 쪽에 위치하고 있는, 네, 그런 고급화된 아파트를 의미를 하고요. 명성대로 여기도 지금 남서향으로 해서요. 한강 또는 서울수 조망이, 영구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네, 오늘 아크로 포레스트에 대해서 좀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볼게요. 네.
뒤에 보시면 서울숲이 이렇게 멋지게 있고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던가, 오늘은 또 워낙에 인기가 좋아서요. 네, 아크로라는 것만 검색을 해도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딱 명칭이 떠요. 어, 네. 그래서 이 지금 네이버에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검색해서 보시면 이런 웹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면 바로 앞에 이렇게 공지에 띄어져 있죠.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모집 공고 바로 가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한강변이 보이는 곳에 지금 현재 추가 세대 추첨 신청 현황이 적혀 있죠. 예, 한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작은 평형이 97,816대 1입니다. 지금은 더 올라갔겠네요. 예, 지금은 뭐 거의 한 10만 세대, 15만 세대까지도 네, 가 있겠죠. 아무래도 경쟁은 좀 분위기가 매우 뜨거운데요. 왜 그렇게 뜨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치도 그렇고 이게 네. 가격이 아무래도 좀 저렴하지 않을까요? 이 주변의 고급 아파트들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는데요. 이게 하나 특징이 있는 게, 네, 죽죽, 자녀 세대, 네, 자녀 세대 추첨을 하게 됐을 때에는 보통은 청약 통장 써야 되잖아요. 네. 써야지 당첨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청약 통장이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거주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요. 무조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당첨이 되더라도 돈이 없어요. 만약에,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포기를 해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냥 일단 넣어보는 건 문제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하기 시작하면 경쟁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예전에는 이런 이제 줍줍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경쟁률이 뭐 많이 높으면 한 2000대 1, 뭐 1000대 1, 한 800대 1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부천에 예를 들면 일루미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자녀 세대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거의 한 2만 대 1 정도. 네. 우선은 이게 넣어도 불이익이 없다는 특징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세 개의 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평형 타입이 나와요. 보시면 지금 방이 여기는 제일 작은 타입이 두 개가 있고 거실이 있죠. 거실은 지금 거실이 이렇게 있고 베란다 발코니가 있어요. 그리고 대형 평형들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전용 면적이거든요. 네. 전용 면적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큰 편인데요. 근데 이제 방은 좀 많지는 않죠, 사실. 그렇네요. 네. 이게 이제 보통 봤을 때 방이 꼭 많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거주하는 선호하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을 좀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보시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에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추가 세대 모집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요, 줍줍이 누구나 이제 예전에는 전국 누구나 가능했었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좀 가열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성남시 거주자다 이러면 성남시 거주자만 또 가능한 경우가 있고 전국이 또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 수도권 거주자만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각각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 여기에서도 숙지를 해야 될 게 그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만 여기는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일 작은 평형 타입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A동 1003호로 되어 있죠. 17억 4,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층수가 우선 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작은 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한강 조망이 좀 잘하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일단은 이건 총 49층인 게 맞는 건가요? 네, 49층이고요. 49층이 7층이란 소리인가요? A703. 그렇죠. 이게 뒤에 보시면 이제 호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49층 중에 10층이면 좀 저층에 속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이제 그 서울수 쪽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네, 보시면 그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 10%, 그러니까 1억 7,400 정도 되겠죠. 그리고 중도금은 9월 29일에 10%, 여기에서도 1억 7,4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잔금이 이제 80%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10%는 직접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5억이 우선 초과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됩니다, 여기는요. 어, 그래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는 한 3억 4천 정도는 대략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그걸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잔금 때에는 전세 입자를 구해서 좀 금액을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 20%가 있다면 우선은 좀 신청해 보시는 거를 권합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청약이 돼서 네. 전세 입자를 구해서 제가 나중에 이 집을 매매를 한다고 따졌을 때 네. 그러면 기사 같은 거 보니까 4억 정도 벌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세금을 다 넣고서 하는 금액인가요? 그게? 우선은 기사에서 나왔을 때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되어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죠. 지금 보시면 뒤로 좀 넘어갈게요. 현재 보시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서울수 포레스트가 여기 위에 있고요. 트리마제가 아래에 있는데요. 트리마제가 아무래도 한강 조망에선 더 가깝기 때문에 가격은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근데 유사한 평형대로 봤을 때 현재 가격이 이제 27억에서 30억 사이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전세가는 한 15억에서 16억 사이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네, 우선은 전세 입자를 맞추는 데는 좀 문제가 없겠지만 거주 요건이 서울은 또 붙잖아요. 네. 그래서 거주 요건이 붙기 때문에 장기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팔았을 때는 양도세를 대략 40%에서 한 50% 정도 납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시세로 봤을 때 대비해서는 사실 이제 8억 정도, 예, 8억 정도가 우선은 차이가 날 수 있고 거기에서 양도세를 납부를 하면 한 4억 정도 순수익이 날 수는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갈게요. 신청 자격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선 신청이 가능하고요. 접수가 오늘 날짜죠. 오늘 5시까지 해서 당첨자 발표는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해서 진행된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당첨자 발표가 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날짜에 맞춰서 1억 7,400은 필요할 거고요. 우선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옵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려가 필요할 걸로 판단은 들어요. 그리고 전세입자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또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취득세 구간이 6억 이하는 1.1%인데 6억 초과가 되면 계속 양도세 구간이 달라져요. 대략적으로 3.3%로 가정을 했을 때 5,400만 원. 그러니까 5천 한 100만 원 정도가 양도세가 나가기 때문에요. 그 정도 본인은 이게 투자를 고려하신다고 봤을 때에는 알게 모르게 나가는 예, 세금도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당첨계약 체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요. 공통된 서류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서류들을 목요일에 만약에 당첨이 됐다. 금요일에 이게 또 준비해서 가기가 약간 빠듯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특히나 뭐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인감도장이 없어가지고. 이럴 때는 본인 사실 확인 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한지도 당첨이 됐을 경우에는 전화해서 바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발급을 하셔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입주 예정일이
2020년 12월이에요. 아, 네. 네, 이게 분양은 2년 전에 했었기 때문에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사실 있고요. 내부 공사 지금 진행 중일 거예요. 네, 그래서 12월 달이니까 전세입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여유가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또 두고 확보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데이터적으로 여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이 전체적으로 저평가 지수에서는 사실 고평가로 나오기 때문에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평가 지수 순위로 해서는 17위에 지금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성동구는 현재 지금 63,240세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신규 입주 세대가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도 지금 재개발이 어느 정도 거의 완료되어 가는 시점이 있고요. 금호의 정비구역이 지금 지정 예정이라고 되어는 있지만 현재 거기도 언제까지 개발이 된다고 이제 그 정확하게 기간이 명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상 여기 성동구는 지금 현재 재개발은 어느 정도 끝났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또 많지는 않다. 재건축으로 추후에는 좀 진행돼야 될 가능성이 더 큰 곳들이라서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로 가져왔습니다. 네, 트리마제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트리마제는 굉장히 이제 또 고급 아파트이기도 하고 압구정 현대나 어디 한양 쪽에서도 굉장히 잘 보이는 위치에 있죠, 사실은. 갤러리아 폴의 바로 옆에 갤러리아라는 저기 압구정 쪽에 있는 백화점 바로 옆으로 좀 틀어서 보면 트리마제가 떡하니 보여요. 저는 이게 같은 동네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왜 트리마제가 여기 있지? 압구정이 왜 여기 바로 앞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쭉 걸어가다 보니까 앞에 한강이 떡하니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가까운 위치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압구정에선 가깝다 보니까 좀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고가 아파트 측면에서도 사실은요. 그래서 아까 79 타입을 봤는데 현재 이제 84 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 매매가 형성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좀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바로 옆에 있는 갤러리아 폴에 대한 제일 큰 평형 기준으로 해서 이거 가져와 봤거든요. 제일 큰 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32억에서 34억으로 적혀 있는데 근데 보시면 여기 저층하고 중층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저희가 지금 주축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보통 30층에서 40층이 위치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이제 갤러리아 폴레보다 더 신축이 떡하니 옆에 들어오는데 고층이다. 그럼 가격이 좀 더 높게 형성될 여지는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 이제 서울숲역 쪽은 현재 교통 개발에 대한 어떤 호재에 대한 뉴스는 전혀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아크로 이제 포레스트 옆으로 보면 아파트들이 대체적으로 20년에서 30년, 많게는 거의 40년까지도 있는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거시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아파트들이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말을 하면요. 여기가 이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또 많다 이거거든요. 재건축이 된다? 예. 특히나 가서 보시면 이미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온 데는 층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또 낮아요. 옆에 있는 낙후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주거지에 계신 분들은 우리도 저 정도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확보받을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가 또 있으시거든요. 특히나 여기 지금 이제 네이버에 반영돼서 장미 아파트 주택 재건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올해 초에만 갔을 때에도 여기가 이제 시공사 산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지도에서는 재건축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여기 장미 아파트라는 건 떡하니 있고
그 시공사 선정돼가지고 더샵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로 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실은요. 근데 기사를 이제 또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내용을 알게 됐는데, 이 장미 아파트 주택 재건축이 현재 시공사 선정이 돼서요. 선정이 돼서 292가구를 짓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특히나 여기가 KB 이제 부동산 신탁으로 해서 신탁형 방식으로 진행이 된대요. 신탁형 방식의 장점은 이제 다른 재건축에 비해서는 개발 속도가 좀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현재 이제 지금 시공사까지 선정이 됐으면 무리 없이 현재 기사 내용대로 해서 그 2024년 9월경에 좀 입주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빈 땅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네. 부영에서 또 이걸 건설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좀 확인해 본 바로는 아파트하고 호텔하고 섞어서 좀 짓는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펜스에는 부영이란 마크는 있는데 정확히 뭐가 올라가는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또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또 주거 환경이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고요. 아, 근데 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면 혹시나 여기 한강중앙 막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미리 계획하고 남사형으로. 아, 네. 그러면 혹시 아파트랑 호텔이 같이 들어온다는 건 롯데 시그니엘 타워처럼 네. 주거 공간이랑 호텔 공간을 나누는 그런 형식일까요? 아니면 아직 그런 계획은 나온 건 없는 건가요? 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또 기사에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이 서울수 주차장 부지를 또 매각한다는 이슈가 있어요. 네,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민간이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에는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을 거잖아요. 사실 공공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아크로포레스트 주변에는 계속 이제 좀 주거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더 많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네. 오늘 좀 미계약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우리 편집장님은 이 미계약분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의 처음 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게 만약에 다른 것도 나온다면 네, 좀 관심 깊게 보고 음, 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청약 통장이 안 쓰인다는 점이 저는 제일 큰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네. 사실 넣어봐도 이제 위약금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제 통장을 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부동산 아이템 정도 그럴 것 그러면 같아요. 혹시 오늘은 이걸 기사로 접했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줍줍이 나왔을 때 네. 정보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현재 그 자녀 세대나 미기업분이 나왔을 때는 보통은 시공사의 그 자체적인 홈페이지에서 네. 공고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또 아는데 모르는 분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요. 네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만약에 이런 미계약분이라든가 줍줍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면요, 미리미리 좀 관심 있는 아파트에는 즐겨찾기를 한다던가 관심 고객 등록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게 청약이 끝나고 나서 당첨자 계약이 이제 할 때쯤, 그때쯤에는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하루에 한 번씩은 그래도 좀 가서 확인해 보면요, 그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재미있게 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소개를 드려봤어요. 오늘도 좋고 재밌는 얘기 감사합니다. 아, 저도 편집장님 또 옆에 있어서 좋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 포레스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미계약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싶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이버 검색어는 떴는데. 근데 오늘 이 영상 보면서 나름대로 미계약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미계약분, 자녀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줍줍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분양을 했는데 예비 당첨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부적격자라든가 아니면 계약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조금씩 이제 물건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가구가 조금씩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분양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공사라든가 어떤 분양 대행사, 조합원 등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자녀 세대를 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도 좀 아셨으면 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줍줍에 대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